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로 흥미로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현실이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이한 상황입니다. 일명 K-팝 밸류에이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주식시장의 반응과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이자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딱 이겁니다. 아니, 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대체 왜 K-팝 주식은 폭락하고 있는 거지?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오르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들의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주요 엔터 4사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개월 전 예상치보다 오히려 6%나 올랐거든요. 실적이 꽤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주요 K-팝 엔터사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 평균 39%나 뚝 떨어졌어요. 실적은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다?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자, 그럼 시장에서 이 엔터 산업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까요?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보여주는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요. 평균 19배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거의 역사적 최하단을 찍고 있습니다. 한참 호황기 때 25배, 30배씩 프리미엄을 받던 거랑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진 수치죠. 시장이 이제 K-팝을 예전 같은 고성장주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왜 주가가 떨어질까? 주범 조사. 그렇다면 이 엄청난 디레이팅 현상을 주도한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금 이탈을 부추긴 세 가지 콤보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한령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 소멸. 둘째, 성장이 둔화되네? 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셋째, 시장에 막대한 투자금들이 죄다 AI랑 반도체 같은 핫한 섹터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중국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거란 기대감이 꽤 컸거든요. 그런데 1월 7일에 중국 당국에서 봄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그달 말에 홍콩이랑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드림 콘서트들이 줄줄이 취소돼 버렸어요.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그때 쏟아진 기사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던진 거예요. 아, 옛날처럼 중국 투어로 돈 쓸어 담던 시절 당분간은 안 오겠구나. 이 사건이 투자자들의 부풀었던 기대감에 아주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 구조적 성장 둔화입니다. 이건 수치가 꽤 뼈아픈데요. 내년 1분기 앨범 판매량 예상치를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 JYP가 무려 마이너스 71%, YG 42%, 하이브 37%, SM 27% 하락입니다. 주요 기획사들 앨범 판매량이 진짜 예외 없이 싹 다 빠졌어요. 물론 착시 효과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브는 전년 대비 75.5%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건 순전히 BTS 완전체 컴백이라는 치트키가 발동했기 때문이고요. 이 거대한 엔진을 빼고 나머지 3사 평균을 내보면 성장률이 겨우 7.7%에 머뭅니다. 사실상 폭발적인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글로벌 레이블 전략, 생존을 위한 피봇.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엔터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리 없겠죠? 돌파구를 찾기 위한 거대한 전략적 전환을 살펴봅시다. 66조 원.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하이브 같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레이블 시장 전체 규모입니다. 그냥 한국 아이돌 잘 포장해서 해외에 파는 걸 넘어서 아예 저 66조짜리 거대한 신대륙으로 직접 뛰어들겠다는 엄청난 포부인 거죠. 한마디로 판을 키우는 겁니다. 단순히 노래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외 현지에서 재능 있는 아티스트 IP를 싹수부터 발굴하고 현지화 그룹을 키워내서 저 거대한 글로벌 주류 생태계의 파이를 직접 떼어 먹겠다는 전략이에요. 하이브의 360도 모델, 통합대 파편화. 그럼 이 험난한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가 믿는 구석은 뭘까요? 바로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이 무기를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서구권의 전통적인 메이저 엔터사들을 보면요. 음반사 따로, 매니지먼트 따로, 투어 에이전시 따로 철저하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럼 수익도 다 떼이겠죠?
근데 하이브는 이걸 싹 다 하나로 모아서 내부에서 돌려버리는 360도 통합 모델을 씁니다. 중간에 셀 틈 없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떠냐고요? 무려 49%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글로벌 팝스타들하고 비슷한 규모로 투어를 돌아도 BTS 투어의 수익성이 무려 49%나 더 높게 나옵니다. 똑같이 땀 흘려 공연하고 돈은 절반을 더 가져간다는 뜻이죠. 진짜 대박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미친 마진이 나오냐? 답은 철저한 자체 생태계에 있습니다. 굿즈 직접 찍어 팔죠. 위버스 같은 자체 플랫폼으로 팬들 다 모아놓죠. 거기다 확장 가능한 현지화 시스템까지 얹으니까 돈이 회사 밖으로 1원도 안 새고 온전히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싹 흡수되는 겁니다. 콘텐츠 수익화 모델 언락, 궁극의 촉매제. 자, 이제 이 침체된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퍼즐입니다. K-팝이 리스크 큰 사업에서 안정적인 테크 기업형 비즈니스로 진화하려면 딱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 엄청 깨지는 고비용 제작 구조에서 벗어나기. 둘째,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플랫폼 기반 구독형 모델로 갈아타기. 셋째, 지갑 여는 거 안 아까워하는 코어 팬들, 즉 슈퍼팬을 타겟으로 한 딥한 수익화 전략 돌리기.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이 구독형 수익 모델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딱 안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연간 최대 2조 4천억 원, 2조 4천억 원어치의 엄청난 추가 매출 파이가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냥 산업의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매출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력 8,4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더 붙을 수 있어요. 플랫폼 돌려서 나오는 구독료나 디지털 수익은 원가가 거의 안 들잖아요? 이 고마진 수익 구조가 정착되면 엔터 산업 전반의 뼈대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의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전략적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는 역사적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들이 66조짜리 글로벌 생태계로 침투하고 있고 엄청난 이익을 낼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아주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과연 K-팝 기획사들이 단순히 아이돌 앨범 찍어 팔던 시절을 넘어서 전 세계 팬덤을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구독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구조적 판 뒤집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